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로고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이제 로고 디자인부터도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 디자인에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그냥 넣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또 폴딩을 위해서 되게 과감한 디자인이 좀 돼 있습니다. 이쪽 세로 축이 거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어떤 스윙함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거 여기서 유격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핸들 포스트는 슬림한데 경첩은 투박하고, 그리고 뭔가 투박해 보이는데 구조적인 느낌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작게 좀 쪼잔하게 좀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재미있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용접이 잘 돼 있어요. 프레임만 봐도 되게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죠. 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타이렐 2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웜 실버 메탈릭 색상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제품이 마룬 메탈릭 색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품군은 블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렐 2부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회사입니다. 타이렐사라는 이름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보시면 복제인간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나오는데 그 회사 이름이 타이렐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만 봐도 약간 만화적인 컨셉이 좀 강하죠. 개인적으로도 이 타이렐 2부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만화틱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프레임의 지오메트리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프레임, 앞삼각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스윙이 되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전거 스윙 폴딩류보다 좀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재질도 기본적으로 크로멀리 재질을 선택하고 있고요. 특히 리어 프레임이 아주 단단한 형태고요. 리어 프레임이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리어 프레임이 무게를 좀 나가게 하는데 좀 주요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스윙 폴딩이 되면서도 아주 튼튼하게 제작을 한 제품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 앞쪽 포크를 보면 포크도 이제 스윙이 되는 형태예요. 재질이 꼭 카본처럼 생겼지만 카본 재질은 아닙니다.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이런 미니벨로류들은 보면 보통 원조가 있고 유사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 타이렐 2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자전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스윙 폴딩이 되고 트라이폴드 제품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제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자전거를 따라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죠.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개성이 상당히 강하고 매니악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유니크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일본에서 만든 그런 미니벨로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지금 휠셋을 탈거해 둔 상태에서 프레임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렐 2부를 제가 처음 보면서 이 자전거 프레임뿐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 좀 만화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일본 제품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되게 이게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타이렐 2부의 로고를 한번 보실까요? 자, 2부라는 이 로고 폰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쪽에 로고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이렇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2부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 따온 이름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디자인이 뭐 나뭇잎 사이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 2부가 하와인데,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런 느낌을 잠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로고 디자인부터도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의 디자인을 한번 보면 이렇게 앞삼각형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스윙 폴딩이 되면서도 삼각형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보면 어떤 다른 버디도 이런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버디랑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 자전거만의 독자적인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아까 만화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만화를 그리다 보면
그 컷선이라고 하죠. 컷선을 빠져나가서 좀 더 역동적으로 그릴 때가 있거든요. 컷선 밖으로. 왠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리어 프레임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리어 프레임을 보면 이제 폴딩을 위해서 되게 과감한 디자인이 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이렇게 라운드로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죠. 이게 폴딩 할 때 C포스트가 지나가는 위치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디자인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고민하거나 이렇다기보다 과감하게 그냥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결을 하는 형태. 가령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폴딩을 해보다가 뭔가 여기가 좀 걸리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 프레임을 과감하게 안으로 접어버렸습니다. 넣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앞쪽도 보시면, 자, 이쪽도 어떤 이 디자인에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그냥 넣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또. 이런 식의 과감한 틀을 벗어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리어 프레임을 보시면 이게 정말 무겁고 튼튼합니다. 자, 보시면 이쪽, 이 리어 프레임의 이쪽 세로 축이 거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자전거에. 뭐 매니벨로들 보면 이렇게 과감하게 두껍게 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축으로 이쪽 리어 스윙암 쪽을 연결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무게를 조금 많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꽤 튼튼하고 무겁죠. 그리고 이 축과 함께 여기 리어 스윙암을 연결해서 어떤 스윙암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거 여기서 유격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독특한 만화적인 느낌을 보면 이쪽, 자, 케이블로 연결된 리모트 스위치로 이렇게 스윙암을 해체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브롬톤 최대 크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좀 재밌어요. 재밌으면서도 또 세련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로 움직이게 한 것도 아이디어죠. 그리고 프론트 쪽을 보면 프론트도 정말 과감해요. 자, 브롬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디자인적인 구조적인 설계를 계속 하면서 깔끔한 프레임의 틀 안에다가 최대한 이렇게 집어넣은 느낌인데, 타이렐 리브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냥 수정한 느낌이 좀 들어요. 클램프 같은 경우는 브롬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투박하죠. 뭔가 되게 투박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전장치를 또 뒀어요. 약간 아날로그틱하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번거로우면서도 뭔가 재밌는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엄청 튼튼해요. 튼튼함에 있어서는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정말 투박해 보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너무 투박해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 포크 자체는 되게 슬림하고 카본 포크처럼 생겼는데 그걸 구성하는 구성품들이 폴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되게 투박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말 과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마나틱합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만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자칫 조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또 완성된 모습을 보면 크게 조잡해 보이지 않으면서 되게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핸들포스트를 한번 볼까요? 이 핸들포스트 경첩이 이렇게 좀 투박한 애들도 좀 드물죠. 요즘에 다온이나 뭐 브롬톤 같은 걸 보면 이렇게까지 경첩이 투박하지 않죠. 이 경첩의 이 모양도 한번 보세요. 이 구조적으로 되게 완성도는 높지만 이런 이 경첩을 이루고 있는 부품 구성들이 좀 큼직큼직하고 되게 투박해요. 이 핸들포스트 자체는 되게 슬림한데 이 경첩은 왠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 싶을 정도로 튼튼하고 투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중장치가 좀 잘 돼 있는 게, 보시면 자, 레버를 열고 먼저 레버를 한번 열어서 푸릅니다. 그래도 적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 이런 이중장치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젖겨줘야 얘가 풀리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대왕 볼트, 그 스템 볼트 쪽에 스프링을 연결해서 이렇게 텐션을 줘서 자연스럽게 잠기게, 이런 구조적인 완성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투박하지만 완성도가 높아요. 참 독특한 매력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잠글 때는 원터치고요. 그러니까 핸들 포스트는 슬림한데 경첩은 투박하고, 그리고 뭔가 투박해 보이는데 구조적인 느낌은 되게 재밌어요. 아기자기한 느낌이 되게 재미를 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 풀렸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끼워지게 또 구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많이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크잖아요. 자, 보시면 이것도 땅콩 캐쳐처럼, 브롬톤 캐쳐처럼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죠. 조금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작게, 좀 쪼잔하게 좀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서 크게 틀을 바꾸지 않고 이쪽만 좀 붙이고 이쪽만 좀 붙여서 한 그런 만든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타이렐 리브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완벽하게 좀 설계를 하고 짜여진 디자인일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스템을 한번 볼까요? 스템도 좀 독특하죠. 이 스템이 일반적으로 MTB에 쓰는 스템처럼 보이고 그냥 뚜껑처럼 덮여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자,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이걸 빼서 일반적인 스템을 달아서 이런 일반적인 스템을 여기다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템도 쉽게, 의외로 튜닝이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스템이 달려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폴딩 부피는 커지겠죠. 지금 타이렐 리브를 보면 스윙 폴딩 되는 부분이 그 오리 바이크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느낌의 자전거 중에 단점이 있다면 케이블링인데요. 케이블이 생각보다 많이 꺾이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브레이크 쪽도 한번 볼까요? 케이블링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서 한번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죠. 크게 올라가서 좀 꺾이게 되고요. 브레이크는 그나마 부드럽게 이 정도면 뭐 잘 괜찮은데요. 기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요. 여기로 들어가서, 자, 요쪽 비비쉘로 나와서 비비쉘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쪽으로 나와서 요 가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설계는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쪽에 아예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워낙 꺾이는 각도가 좀 있습니다. 자, 완성된 걸 한번 보실까요? 마룬 색상 보면 기어 케이블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좀 꺾이죠.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물론 안쪽에 오일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트러블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약간은 조금 오일링을 더 해주거나 선처리, 그러니까 케이블 속선 처리를 조금은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리 같은 경우도 케이블이 워낙 길고 크게 꺾이다 보니까 약간의 변속 트러블을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조금은 좀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주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주일도 좀 투박하지 않습니까? 되게 투박하죠. 그리고 이주일이 달려있는 것도 그냥 위에다 그냥 하나 덧붙여서 볼트로 박아놓은 느낌 정도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신경 쓴 느낌. 그리고 시트포스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시트포스트를 잡아주는 스토퍼 느낌. 이 스토퍼나 캐쳐나 이게 되게 작죠. 브롬톤류에 비해서 아기자기하고. 자, 타이렐 리브가 조금 더 완성도 있고 견고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프레임의 어떤 완성도인데요. 이제 크로몰리 4130 크로몰리인데, 이 크로몰리 프레임의 용접, 이제까지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드가 정말 균일합니다. 이 크로몰리 프레임이라 이렇게 얇게 용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촘촘하게 용접이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용접이고, 프레임만 봐도 되게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쪽도 보시면 이게 깔끔하게 용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레임에서 잡소리가 날 수 있을까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프레임만 보면 정말 튼튼해 보이고 프레임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뭐 이런 리어 프레임의 이런 느낌, 기계적인 느낌. 이쪽도 자, 이게 후크 거리죠. 후크를 걸어놓은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독창적입니다. 자, 타이렐 이브 스탠다드 모델의 기본 구성은 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도 순정을 타보니까 이 정도 급에서 8단이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촘촘한 기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 8단 구성품들은 탈거해둔 상태인데요. 자, 기본 클라리스 8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단 체인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저쪽 마룬 색상은 제가 11단으로 튜닝해서 지금 출고 예정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게 휠베이스도 좀 길고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드롭바 세팅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템도 조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이렐 이브 스탠다드의 기본 이 유효 탑이 좀 좁아요. 넓지가 않습니다. 지오메트리상.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드롭바 세팅도 어느 정도 한 170 정도만 돼도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튜닝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그냥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 구성품은 클라리스 8단으로 돼 있고, 이쪽 크랭크셋을 보면 카트리지형 사각비비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쉽죠. 무게를 나가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체인링이 58T 체인링 가드가 달려 있어서 저는 이것도 남자의 기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드만 큰 거예요. 가드만 크고 안쪽에 체인링은 53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성이죠. 가드가 이렇게 큰 이유는 스윙 됐을 때, 체인이 꺾였을 때 체인이 이 바깥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체인링 가드도 함부로 이렇게 튜닝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체인이 물론 무조건 빠지진 않겠지만 꺾이더라고요, 이렇게 체인이. 그러면서 이 가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물통 케이지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게 참 위치가 애매하죠. 물통 케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달게 되면 이 이 꽂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통 케이지 위치는 에러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위에다 이렇게 달아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룬 메탈릭 색상 이제 순정 상태입니다. 클라리스 8단 변속기가 달려 있고요. 시마노 소라급 브레이크 레버고요. 그리고 시마노 역시 브레이크 암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라켓을 보시면 시마노 스프라켓 8단 스프라켓이 달려 있습니다. 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기존의 스포츠 모델이나 기존 22년 모델은 9단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처음에 박스에서 열면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제 결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트레일러도 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 브레이크도 결합이 안 된 상태로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바도 좀 일자로 포장하기 좋도록 일자로 해서 출고가 되고요. 이렇게 리어 머드가드도 탈거된 상태에서 옵니다. 그렇게 이제 샵에서 어느 정도 좀 출고가 필요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렐 이브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심층 리뷰라기보다 이 타이렐 이브의 가장 개성이 강한 프레임 디자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 타이렐 이브는 아주 유니크하고 개성이 강한 미니벨로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미니벨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라이폴드류의 그 폴딩을 원하시면서 크로몰리 프레임으로 오랫동안 타고 싶은 분들, 튼튼한 프레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프레임에 개성 있는 지오메트리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만화적인 부분들,
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이 꽤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골방 커스텀에서도 꾸준히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많이 알려진 만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매장에 여러 대 전시해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본사에 주문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만간 또 기회가 되면 주행 영상이라든가 이 자전거의 주행성이라든가 라이딩하는 영상들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